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채권 양도와 양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케이스별로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등장인물은 이렇게 갑을병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령 이제 갑이 건물 매도인이에요. 그리고 을은 건물 매수인이고요. 그래서 갑은 이렇게 건물을 팔았으니까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매매대금 채권을 병한테 이제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채권 양도를 하면은 대항 요건을 이제 일반적으로 갖추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케이스예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제 병이 이 을한테 매매대금 채권 내놔라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랬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대항 요건이라는 게 갑하고 병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채권 양도 양수를.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갑이 을한테 내가 이렇게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으니까 매매대금 채권을 병한테 지급해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또는 을이 이 매매대금 양도 양수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취하면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제 갑하고 병만 계약 체결해 가지고 병이 이 을한테 내가 채권 양수 받았으니까 그 매매대금 채권 내놔라고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결론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갑하고 병하고 체결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대항 요건일 뿐이지. 그래서 이 정당한 권리자가 정당한 의무자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했습니다. 이 양수금 법원에 청구해서로.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각하가 됐다거나 뭐 또 치하를 했다거나 기각이 되면은 이 시효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고. 그래 이제 요 대항 요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갑이 을한테 이제 채권 양도했다고 통지를 하거나 또는 을이 그걸 승낙을 해주면 되는데 을이 이제 이의 유보를 하지 않고 승낙을 했다. 이의 유보는 뭐 어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는 이의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승낙을 한 것이죠. 그럴 때는 을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이제 매매를 했으니까 가령 건물을 매매를 했으니까 을은 이 갑한테 이제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다 받고서 이렇게 이제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는 거예요. 가령 잔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서류를 주지 않으면은 매매 잔금을 안 주는 거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보를 하지 않고 승낙을 해버리면은 이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른 이제 가령병이 채권 양수금 청구의 소를 했을 때는 무조건 병이 승소하게 되는 것이죠. 병의 청구를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에 대해서 이제 공신력을 부여를 한다. 무조건적인 양수의 채권 양도 양수를 승낙하니까 내 매매대금 채권은 뭐 동시이행 항변권에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래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낙의 공신력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뢰 입장에서는 채권의 성립, 종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그 항변 사유를 상실한 거예요. 이의 유보하지 않고 승낙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했지만은 가령 양수인 이 채권자가 이 채권 양수인이 이 사람이 그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그 이 병이 이 갑으로부터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아직까지 이 사람이 그 이 등기 권리증, 등기 이전 관련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시이행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이 채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인, 채권 양수인이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항변 사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는 채권의 기속에 관한 항변 사유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유보 없이 승낙해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상환급부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 이전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과 동시에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채권을 지급하라. 이런 상환급부 판결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중양도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가령 이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병한테 이렇게 양도를 해놓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정에게 또 양도를 한 거예요. 그 이중양도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또 그 이후에 병하고 갑하고 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합의 해제를 하고 그러고 그 매매대금 채권을 다시 또 무에게 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양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양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를 합의 해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또 양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이 그럼 이건 합의 해제됐으니까 채권 양도 양수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이 무한테 너 이거 내가 채권 양수 받았는데 왜 너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결국 갑이 무한테 이 채무자가 결국 이 무한대 이 돈을 지급한 거예요. 매매대금 채권을. 그래서 정이 부당이득금으로 돈 내놔라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중요한 그 논리가 처분 권한 없는 양도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채권 양수를 받았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양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먼저 채권 양수를 받은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한테 양도할 때는 갑은 이미 처분 권한이 없는 거. 이 사람이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양도할 때는 처분 권한 없는 양도가 되고 무효예요. 그래서 정은 채권을 양수받지 못한 겁니다. 처분 권한 없는 양도는 무효. 먼저 요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에 요 양도하고 나서 요걸 합의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무효가 된 게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무에게 양도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 자기가 양수인인 줄 알고 채무자가 요 돈을 지급하니까 그 돈 내 돈이니까 내놔라 하니까 부당이득금 내놔라 하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서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양도는 무효이고, 이렇게 이중양도가 됐을 때는 확정일자 있는, 그러니까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확정일자 없는 통지가 있을 때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우선이고, 확정일자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선우를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겠습니다. 누가 채권 양수인이냐.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통지를 했을 때, 채권 요 매도인 통지를 했을 때고, 채무자가 승낙했을 때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 순서대로 우열, 그러니까 누가 양수인이 되느냐 순서가 결정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 채권 양도와 양수금 청구에서 또는 그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